이번 시간은 부동산공법 제35회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됐고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그에 대한 해설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본다면 뭐 예전하고 비슷합니다. 문제에서 약 10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왔었고, 또 나머지들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 그냥 법주문 그대로 되지 않고 일부 응용해서 내는 문제들도 몇 문제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걸 중심으로 해서 공부해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절대 틀리지 마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것만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그 벗어나서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그건 돈밥 실력으로 접근하는 이런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었죠. 먼저 41번부터 나옵니다. 1번부터 40번까지는 중개서법입니다. 41번부터 80번까지가 부동산 공법 문제가 되겠죠. 자, 41번. 국토의 개미 용어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뭐가 하는 거? 용어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용어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 맨 앞에 나오면 용어정의가 나오죠. 그 중에 첫 번째,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동묘지는 공공설에 해당한다. 사실은 우리 책에 보면 공공설이 뭐냐라고 기본서에 보면 공공설은 도로, 공원, 철도, 수도 그 밖에 일정한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로, 공원, 철도, 수도 이거는 여기 없어. 뭐가 나왔어? 공동묘지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럼 공동묘지가 공공설일까? 이거는 또 모르잖아요. 그 밖에 일정한 공공용 시설이라고 됐는데, 이거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문제집에 들어있었습니다. 문제집. 그럼 문제집에 보면 뭐라고 내냐? 행정청이 설치하는 무슨 시설은 공공설에 해당한다 라고 그 문제집에 들어있었던 거야. 그럼 이때 행정청이 설치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게 공공설에 해당하는 거. 암기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떤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고인을 화장하러 갑니다. 그럼 이제 화장장에 가는 것부터 시작해. 그래서 화장장에 갔더니 제일 먼저는 이제 공공설이야. 행정청이 설치하는 것 중에서 공공설에 해당하는 건 첫 번째 뭐가 있다? 화장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장에 갔더니 거기 자동차를 세워야 할 뭐가 있죠? 주차장이 있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자, 와서 화장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유족들이 와가지고 울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야. 그래서 그분들이 족구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에 갔더니 당연히 주차장이 있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잠시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거기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 화장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거기 봉안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봉안당, 사람들 이렇게 항아리 같은 데 이렇게 모시는 봉안당 있죠? 봉안시설이 있을 것이고, 뒷산에 올라가면 뭐가 있다? 공동묘지가 있을 것이고, 그 공동묘지에 그 돌아가신 분을 시신을 거기다 안치시키고 앉아가지고 담배 피면서 저 밑에 내려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논하노니 저 밑에 뭐가 보이더라? 저수지가 보이더라. 저수지가 보이더라. 그래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공공설에는 뭐가 있다? 화장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운동장이 있고, 또 봉안시설이 있고, 위에 공동묘지가 있고, 저 밑에 저수지가 있다. 그 6가지는 행정청이 설치할 때만 공공설에 해당한다는 거. 이게 문제에 들어있었습니다. 그게 시험 문제로 이렇게 났으니까 이거는 옳은 것 정답입니다. 옳은 거니까 정답이죠. 두 번째, 성장 관리계획 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 무슨 계획이죠? 그게 바로 성장 관리계획이죠. 성장 관리계획 구역 안에서는 성장 관리계획만 수립하지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 관리계획이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고. 3번, 자전거 전용도로는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래 기반시설은 7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이 도로 있죠. 그 전용도로. 그 중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는 다시 여러분들 해설해 보시면 6가지로 다 다시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해가지고 그게 다시 세분화됩니다. 그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뭐에 속한다? 도로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는 뭐에 속한다?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아니죠. 도로 중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기반시설에 해당합니다. 이 세부적인 내용인데 어쨌든 거기서 출제됐고, 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계획은 무슨 계획에 해당하죠?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도시군 관리구역을 수립하는 내용 5가지가 있다. 용기도, 정지, 그 중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무슨 계획을 한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야 되죠. 또 5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 설치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아니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해서 더 이상 여기는 기반시설 설치할 수 없어. 따라서 건축물,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는 지역, 건물 크게 짓지 마라는 걸 뭐라고 한다? 개발 밀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구역. 그걸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라 그랬지. 이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의 가장 큰 특성,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거기는 건축물을 작게 짓게 하는 구역 그랬었죠. 따라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정답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은 아직 안 넘어갔나? 42번. 42번. 국토위계획이 유행하는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할 때 그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하고 했습니다. 요거는요, 그동안 35회 동안에 처음 시험 문제 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5년 동안에 한 번 나는 거죠, 이제. 근데 이건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누구만 알면 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들이 이런 걸 지가 알아가지고 지정하면 되는 거지. 공인중개사가 이걸 왜 외워야 되느냐고.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이건 내면 이건 시험법이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동산 공법 중 부동산공법은 부동산 공법에 관한 법률 중 중개와 관련된 규정이라고 분명히 못 박아놨거든. 그럼 중개와 관련되지 않은 건 시험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 도대체 공인중개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 지방자치가 하는 거지. 그걸 왜 우리가 외우라고 하느냐고. 이런 시험 문제를 낸 건 문제가 뭘 내야 되는지도 모르는 또라이 같은 출제원들이 들어가서 이런 걸 시험 문제로 내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시험 범위를 벗어난 무유 시험 문제입니다. 무유예요, 무유. 공인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들이 아니거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만 알아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낼 필요도 없고 이걸 외워가지고 공인중개사 하는데 1도 써먹을 일이 없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공인중개사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시험 문제 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떨어뜨리려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걸 내가지고 시험 범위를 벗어난 걸 내가지고 당황하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출제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죄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이런 건 내지 말아야 되고 저는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이런 문제는 무효소송 제기해서 시험 범위를 벗어났다. 중개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다라는 걸 한번 싸우고 싶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출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요. 35년 동안에 한 번 남은 거라 그래서 아직 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자. 자, 지정하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일 때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 그때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사, 구토조사 승인 받지 않아도 된대. 그때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했으니까 미만일 때는 아니야. 그럼 1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 도시개발구역은 5제곱킬로미터 이상일 때 국자한테 승인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 미만이라면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일단은 맞는 문장. 두 번째, 농림지역에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국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예, 일정한 지역 안에서 시골 지역 안에서는 6군데 구역에서 그중에 하나가 상수원 보호구역이야. 일정한 저 시골 지역 안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등 6군데 구역 안에서는 뭐 필요 없다. 국자한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됐습니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죠. 세 번째는 지정하려는 구역이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도 그때는 승인 없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애울려 가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해설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드는 해설해 보면 아 이런 내용도 있구나 라는 거지. 이거 굳이 애울려 가지 말아라. 또 승인을 받아 지정한 구역의 면적의 10% 범위 안에서 면적을 증감시키는 것. 이거는요. 부동산공법의 기본 원리로 외우셔요. 어떤 구역을 지정했다가 또는 어떤 걸 했다가 10% 범위 내에서만 변경하는 것들은 일단은 무슨 변경? 경미한 변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10% 범위에서 변경은 무슨 변경? 원칙적으로 경미한 변경. 따라서 경미한 변경은 승인을 또 받는다? 아니요. 받지 않아도 된다. 인허가 등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들은 기본적인 원리로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이건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0% 범위는 경미한 변경. 지정된 구역을 변경하나 해제하려면 다시 도시군관리계획 이반권자의 의견을 들어라 라고 됐는데 뭐 이것도 여러분들 외워야 될 내용은 아니고 처음 시험 문제 35년 동안 처음 나온 내용이니까
이런 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정답은 2번인데 굳이 외워야 될 시험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구토계획법에서 가장 12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가장 싸가지 없는 문제입니다. 나머지들은 출제할 그 근거는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인중개사 외워야 될 내용이 전혀 아니었었거든. 그래서 이 한 문제만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문제가 난 거니까 너무 이거 틀렸다고 해서 애석할 필요는 없다. 신경 쓸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다음 43번 도시군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원래 도시군 계획은 뭐로 나눠지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을 합쳐서 도시군 계획을 한다 이랬었죠. 그래서 두 가지를 묻는 거야. 그때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서로 다르다? 원래 밑에 있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위에 있는 광역도시계획에 뭐 된다? 부합해야 된다. 서로 다르다? 그때는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 내용이 우선한다지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일단 틀렸다. 두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요거는 올해 새로 시험범위에 들어간 건데 올해 시험 문제 이게 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수저표 드린 거에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올해 공부했던 사람들 기준이야. 내년 36회 공부하는 게 아니라 35회 하시는 분을 기준으로 한다면 요거는 별도의 수정표 드린 거에 들어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마지막 여러분들 마지막 문제 걸 때 그 내용도 이거 들어있었어요. 따라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생활권 계획을 따로 수립하면 생활권 계획을 뭐로 본단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는 거지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거로 본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세 번째,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이건 완전히 엉터리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을 틀리게 하려고 했는지 의도도 모를 만큼 완전히 엉뚱한 문장을 갖다 놓고 이게 맞냐 틀리냐 벙 찌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하죠. 원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거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럼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는 어떻게 했었죠? 기, 공, 지, 그 다음에 확승, 송공열 이렇게 와요. 기공지, 확승, 송공열 기초조사하고 공채 개최하고 세 번째,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에 특광, 특시, 특도 4명은 확정 절차로 가고 시장 군수만은 승인 절차로 올라간다.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승인받는다. 그리고 그 내용을 송부하고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게 기공지, 확승, 송공열이었었죠. 그때 기초수사 여기 지방의회 의견 듣고 나서는 지방의회 들었죠. 그 다음에는 갈라집니다. 특광, 특시, 특도는 확정 절차로 가고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는 거죠. 따라서 일단 시장 군수가 지방의 의견 들었으면 이제 뭘 한다?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때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뭐 할 때? 승인 내줄 때 2단계를 거치죠. 뭐 거치죠? 먼저 관계 행정위원회장들하고 협의하고 지방도시간에 심의를 거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국 도지사가 승인 내줄 때는 협의심의라는 걸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 시장군수가 누구한테 가져갔어?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도지사는 승인권자인 도지사는 지방도시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계획을 승인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관계 행정위원회장하고 협의 먼저 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 후에 승인할 수 있다라고 갔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빠져서 이게 틀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4번.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주민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있으면 위반을 제한할 수 있죠. 뭐라죠? 기지산 대입. 기지산에 가서 대입시에 공부한다 때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해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기반시설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걸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공공청사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기반시설의 종류 중에서 뭐가 있단다? 공공청사가 거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렇게 내지 않고 기반시설 중에 하나인 공공청사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고 공공청사 설치니까 결국은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이건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이게 옳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 바로 이게 정답이죠. 그럼 5번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었죠. 또 강의할 때 했던 거야. 지금 광역도시나 도시군 기본계획인 장기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300년 만에 홍수가 나가지고 도로가 사라져버렸어. 유실됐어. 새로 도로 만들어야 되죠. 그때는 뭐 해야 된다? 도로 만들겠다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 뭘 같이 한다? 광역계획, 바로 그 장기계획, 광역도시나 도심을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광역도시나 도심을 수립하면서 동시에 지금 바로 만들어야 되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함께 위반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없다 해서 틀렸고 있다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만 옳은 정답이고 나머지는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문제 44번. 4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도시군 결정. 1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음 날짜 들어가면 틀린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들어가서 틀렸다. 두 번째.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그 안에서 인허가 등을 받고 사업에 뭐 앉아있죠? 착수 앉아있다. 이자 뭐 할 수 있죠? 사업은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하면 안 되죠. 시수구역, 시가와 조정구역하고 수산자원 보구역이 고시되면 그로부터 몇 월 내? 3월 내 뭐는 하고 신고는 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신고 없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틀렸죠.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직접 위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자, 이것도 우리 책에 나온 거야. 지형도면은 누가 작성한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권자가 그 도시 관련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지가 지도를 그린다.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그랬습니다. 누가? 위반권자가 작성한다 그랬죠. 그때 원래는 누가 위반권자죠?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위반권자니까 자기들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장, 도지사가 도시군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국장, 도지사도 뭐가 된다? 위반권자니까 지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국장이 자기가 직접 위반한 건 지가 위반권자니까 지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 이게 바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4번 시도지사가 지형도면을 작성한다니까 틀렸죠. 그때는 시도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그때는 국장 자기가 직접 위반권자니까 지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위반권자가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시도사가 작성하는 게 아니라 위반권자인 국장, 지가 위반한 거잖아. 지가 작성한다 라고 했어야 되니까 이것도 틀린 문장. 4번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누가 결정하죠? 도지사가 결정한다? 아니죠. 원래는 결정권자 누구였었죠? 시도지사. 다만 대도지사는 대도시장. 예외 국장, 해양수산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 바로 시장군수. 지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거. 그래서 지구단위 수립 변경에 관한 건 누가 직접 위반한, 누가 결정한다? 시장군수.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거지. 시장군수 신청에 따라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5번, 그건 여러 번 나왔던 거죠. 5번, 시도사는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장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 관리계획을 누가 변경한다? 도지사가 변경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위반하고 누가 결정한 걸? 국토교통부장이 자기가 위반하고 국장이 결정한 걸 감히 시도사가 그걸 변경하려고 했다는 함부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변경하자네. 국장 찾아가서 국장님 당신이 위반하고 당신이 결정한 걸 내가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변경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국장과 뭐 해야 된다? 협의해야 한다 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능성 높다고 강조했던 내용. 이게 바로 정답으로 출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몇 번? 45번. 자, 국토위기에 의한 법령상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역이 지정되면 뭐라 본다? 건축법에 따른 특별 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라는 구역을 다 고르랍니다. 이거는요, 올해는 안 날 줄 알았어. 사실은 내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46회 때 여기 시험 문제 날 줄 알았지 45에서 날 거는 생각 안 했는데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 났어. 올해 새로 신설된 거거든. 근데 올해 시험 문제다 바로 내버렸어.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내년에 좀 내지.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 났어. 딱 두 군데야. 그림군법에도 들어있고 여러분들 책에도, 새로운 책에도, 새 책에 다 이거 내용 집어넣었어요. 도시혁신구역하고 복합용도구역, 도복, 이 두 군데 도복을 입는다 해서 도복, 이 두 군데만 바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거로 봅니다. 저 두 군데 구역을 지정되면 그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라고 됐으니까 정답은 기역, 니은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몇 번? 46번. 자, 46번. 도시군 계획시설, 이하 시설이라 부른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원래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 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 계획시설이란다. 그랬었죠. 그 내용들과 관련된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시설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몇 년? 10년 이내에 뭐 하지 않았다?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 그 부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즉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때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는 건 그때까지도 뭐 없다? 실식의 인가가 없는 경우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거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실식의 인가가 있다 그랬잖아. 그럼 실식의 인가가 나면 이미 사업에 들어간 거예요. 보상비주로 가거든요. 따라서 그때는 따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식의 인가가 있었으면 이제 보상비주로 가는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별도로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있다 해서 틀렸고. 두 번째,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거기에 쓰레기 수송과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해라 그랬죠? 공동구에 설치되면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설치하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뭐 있었죠?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가스관, 하수도관은 냄새가 심하다. 가하심. 암기법 있었죠. 가스하고 하수도관은 냄새가 심하다. 바로 가스관, 하수도관만 심이라는, 심하다는 건 공동구 협의 심의야. 거쳐야 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쓰레기 수송관은 여기 쓰자 없잖아. 가스관하고 하수도관만 있지. 따라서 쓰레기 수송관은 그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쓰레기 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반드시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거지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하는 건 딱 두 가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그것도 암기법으로 책에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자, 3번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지구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거기에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죠. 따라서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일정한 사업이 시행될 때는 사업 시행자는 반드시 공동구를 설치해야 되는 게 몇 군데 구역이 있었죠? 6군데 구역. 그래서 어떻게 본다 그랬죠? 정택이와 도경이가 어디에서 공공주택에서 무슨 짓을 한다고 했죠? 도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암기법으로 6가지를 썼었어요. 그래서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도시개발구역, 경제자유구역, 공공주택지구, 그 다음에 도청 이전 신도시. 6군데 구역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랬었잖아. 그 중에 정택이, 택지개발지구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암기법으로 해오는 게 있었어. 정택이와 도경이가 공공주택에서 도청한다. 쟤들의 정체가 뭐라 그랬죠? 국정원 직원 아니면 간첩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하면서 다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자, 4번 시설 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시 도로 만든다고 해놓고 몇 년이 지났어? 강산이 2배 맞게는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어떤 효과? 그 20년이 되는 날에 뭐가 빠졌죠? 여기 다음날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결정한 건 효력을 잃는다. 이제 없었던 거로 가자. 그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날, 여기 다음날이 빠져서 틀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옳은 건 3번이 옳은 거로 정답 나왔고, 5번 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시설 사업이 실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자, 해제 위반 신청이라는 게 있었죠. 누구만 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만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지 건물 소유자들은 해제 위반 신청이라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건물만을 소유한 자들은 안 되고 토지 소유자들만 해제 위반 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됐으니까 그럼 옳은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7번.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개발행위 허가로 들어갑니다. 자, 줄여서 야 허가란다. 첫째,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여 1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허가받는다. 예,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는 행위 6가지 개발을 했다는 원칙적으로 관역의 장들한테 허가받습니다. 단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 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랬었죠.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3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거는 각각의 해당 법률에서 사업 시행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그 법률에서 정한 절차대로 하는 거지 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아니요. 도시군 계획사업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또 강조했던 것들이고. 두 번째, 건축물 건축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그 건축을 완료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았으면 허가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것도 개발행위 허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허가받은 대로 공사 마쳤어. 그 공사 마쳤으면 제대로 공사했는지 뭐 받는다? 그때 준공검사를 받는 게 있다 그랬었죠. 다만 건축물에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에 관하여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건축법에 있는 사용 승인을 먼저 받으면 이 법 국토의 개임이 응하는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는 받지 아니한다라고 법조문에 있다고 이것도 중요하게 설명했단 말이니까 그땐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 받으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했을까요? 이건 옳은 문장. 그럼 3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려는 경우는 허가권자한테 미리 신고하면 된다. 이거 아주 조심할 내용이 있었죠. 자, 원래는 허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경면 변경, 예를 들면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사기단,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변경허가 받는 거 아닙니다. 또 있었죠. 건축물의 그 부지, 대지 면적에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등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5% 범위에서 축소하는 이것들은 뭐 한다? 변경할 때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빼보세요. 허가 X, 신고 X 뭐란다? 허가권자한테 통지하라. 부동산 공법을 통틀어서 경면 변경에서 통지하라는 건 이게 한 군데밖에 안 나온다고 통지하는 거야. 통지하라는 건 공법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경면 변경은 신고하거나 그냥 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여기만은 경면 변경인데도 불구하고 이건 허가받거나 신고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뭐란다? 허가권자한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됐다. 그래서 이건 신고사항이 아니라 통지사항이라는 걸 아주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4번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계획 내 심의 또는 기타 협의기간을 포함하여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해야 된다. 원래는 허가 신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이야. 근데 괄호 쓰게 말했죠. 심의 협의기간은 제외라고 돼 있어. 거기 심의하거나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포함이 아니라 이건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오면 보름 내 허가 신청 나온다고 15일 내 나온다고 웃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실무에서 보면요. 저번 코로나 걸렸다고 1년이 지났는데도 허가가 안 떨어지는 겁니다. 그 코로나 걸렸을 때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왜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를 못하는 거야. 도시계획위원회를. 왜? 코로나 때문에 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심의를 안 거치니까 15일 내 허가라는 게 무색해지게 그냥 1년이 되도록 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지를 않아가지고 결국 허가 신청이 1년 이상 늦어지는 그런 상황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고 관계 행정위원장들하고 협의하는 게 있죠. 이거는 15일 내에 안 들어있다고 돼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제외라고 하더라도 무대뽀로 그냥 1년 지나도 되고 2년 지나도 되고 이건 아니잖아. 그럼 이건 제외가 아니고 최장
2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무조건 제외시켜서 뭐 1년 이상 회의도 안 하려고 이런 건 싸가지 없는 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 허가의 제한을 연장하려면 그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이건 뭐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거. 개발행위 시험 문제 나면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매년 반드시 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럼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몇 가지 있었죠? 5가지.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은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은 1회에 하나요.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하는데 그때는 처음에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내에서 제한합니다. 근데 5가지 사유 중에서 3, 4, 5번 거기 4번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죠. 자, 3, 4, 5번 중에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들어가는 4번 이거는 뭐 한다 그랬죠? 연장할 수 있는데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에 걸려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연장하려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차례만 2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친다? 당연히 틀렸죠.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지 않습니다. 옳은 건 결국 2번 하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다음 48번.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중에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만 묻고 있습니다. 자, 1번. 용도지역은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라. 용도지역끼리는 서로 중복 지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제일 처음에 용어 정의할 때 여기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없는 건 용도지역끼리는 안 된다. 여러 번 이것도 문제로 다뤘던 거죠. 두 번째,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원래 용도지역 지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뭐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없어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지정해야 되는 기다. 그게 원칙이죠. 단 용도지역 지정 절차상의 특례는 있었죠. 도시군 관리구로 결정해서 지정하지 않았는데도 이러이러한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이러이러한 용도적으로 결정 고시된 거라고 한다. 라는 예외적인 특례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또 하나.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인주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위반의 제한 사유 또 나왔네. 원래 몇 가지가 있었죠? 5가지. 기지산에서 대입 시험 공부한다. 그랬었죠? 그 중에 바로 기지산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좀 지정해 주세요 라고 주민들이 도시구 관리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건 맞아요.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근데 이렇게 시험 문제 내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갔어. 그럼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는 어디에서만 지정해 달라고 할 수 있다냐? 아무 데나 하는 게 아니고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절대 안 됩니다. 어디만? 시골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정했어요라는 건 시골지역. 어디? 바로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에 차지해야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이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여기 생산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하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이 3군데.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여기가 바로 산업유통개발진을 좀 지정해 주서 그럼 변경해 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이게 요까지는 우리 책에는 안 써놨어. 사실은 어디까지만 했더냐? 원래 산업유통개발진인지구 지정 변경은 그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지정 대상 지역 우리 책에 보면요.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그거 하고 그죠? 그리고 그런 것만 써놨었는데 이 시험 문제가 여기까지 나르라고는 제가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면 여기에 뭐 있다? 단서가 조항이 있거든. 그리고 내용이 쫙 있어요. 훨씬 많아요. 여기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다는 게 또 나와 있는 게 있거든. 그래서 이거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내용까지 다 정리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요걸 안 써놨더니 요 상업지역이 아니라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만 산업통개발진입지구 지정변경해달라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면적이 너무 크면 안 된다.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범위 내에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이 그 전체 면적 중에서 100분의 50 이상은 계획관리지역이 포함돼야 된다. 산업통개발진입지구 있죠? 지정해달라고 제한하는 거 그 면적 중에 계획관리지역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된다. 뭐 여기까지만 강의했지 요 세 군데 지역까지는 말씀드리지는 않았었어. 어쨌든 요게 상업지역이 틀렸다. 그 다음에 4번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랬나요? 아니죠. 지정된 거로 본다. 아까 특례 바다인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는 용도적인 내용과 같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 안 됐죠? 그때는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는 용도적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그랬었죠. 근데 여기는 매립구역이 어디 걸쳐 있다?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뭐하고 있다? 이웃하고 있답니다. 그럼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서로 이웃하고 있으면 뭐 한다 그랬죠? 원칙으로 돌아간다 그랬죠. 원칙이 뭐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림공법에서 그림까지 다 그려놓으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일단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이웃하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도시군 관리계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된다지.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거로 본다. 땡 틀렸죠. 5번 무슨 용도지역에서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이 있었는데 거기다 뭐 지정했죠?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여기다 지정했습니다. 자 여기가 원래는 무슨 지역인데? 관리지역이란 용도지역인데 여기다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이 지역은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여기는 뭐로 바뀐다 그랬죠?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그랬었죠. 그래서 농림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거로 본다. 바로 이게 옳은 문장이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5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림공법에 아주 친절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으니까 이걸 보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다음 몇 번? 40 왜 안 넘어가지? 자, 49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두 개가 다시 한번 전했어요. 첫째, 공원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그 기반시설의 종류들이 열거돼 있었죠. 뭐뭐 있었죠? 도공녹학 수합회 기억납니까? 도공녹학 수합회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그 중에 도공 바로 공원이 나옵니다. 그죠? 따라서 공원을 이용해서 필요한 편의시설 이것도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에 포함된다. 다만 학교 중에 뭐는 포함되지 않았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들, 대학 있잖아. 이것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했었죠. 근데 여기는 공원은 여러분들이 부담해야 되는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틀렸고. 두 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자, 이것도 그림으로다. 그림공법에 아주 친절하게 했었죠. 400제곱미터 되는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 전부를 철거하고 새로 더 크게 신축할 때는 어떤 게 부가대상 면적이다?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이 부가대상이다. 일단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 면적을 뭐 하는 거?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 면적을 초과하는 포괄함이 아니라 초과하는 그런 건축 행위가 그게 기반시설 설정에 부가 대상으로 한다 그랬었죠. 포함이 아니라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 면적을 초과하는 그 행위만 이게 부가 대상 면적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틀렸죠. 3번 무슨 계획을 수립하면 지구단위를 수립하면 그걸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거로 본다. 이거 왜 이렇게 본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에 뭐 들어있다 그랬죠? 기반시설이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게 지구단위 속에 들어있다 그랬죠. 그게 뭐랑 똑같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 건축물의 종류, 위치 및 건축물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그거하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하고 같은 거다 그랬어.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속에 뭐가 반드시 포함되니까 기반시설이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게 반드시 들어가니까 그걸 뭐로 본다? 바로 기반시설 설치계에 포함시켜야 될 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그 기반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야 종류, 위치 및 규모와 같은 내용이니까 결국 지구 다르게 수립하면 그 자체를 뭐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거로 본다라고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서 신축된 건축법 시행 양상의 종교 집회장은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다. 요거는 조금 어려워. 왜냐하면 종교 집회장까지도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할까? 종교인들은 세금도 부과하지 않잖아. 그죠? 따라서 종교 집회장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면제받는 것들이 참 많아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세금 같은 거 부과하는 거 또 어디다 설치하든지 규제받지 않고 설치하는 게 종교시설의 성격이거든요.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종교시설을 새로 졌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하지 않습니다. 세금도 부과하지 않는데 뭐. 그래서 얘들은 혜택을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5번. 근데 이거는 우리 책에 쓸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부과 대상에서 면제되는 시설들이 쫙 나오는데 이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쫙 열거돼 있어.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오르냐고.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책에 이거 내가 표시해놨나? 자, 자료 보면 국토의 개미 유인화번들 시행령 별표 1 해가지고 기반시설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들. 예, 여러분들 이거 부과하지 않는 건축물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건축하는 건축물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몇 페이지 넘었는지 아십니까? 보세요. 여기부터 시작된 거야. 이거 안 보이나? 여기죠.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이만큼.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 다음 페이지 여기까지. 여러분들 해설해 보면 나와요. 이 시설에서 하나 바로 종교집회장 이걸 넣은 겁니다. 그럼 여기 수십 개 시설 중에서 종교집회장 이걸 외우라는 소리인데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고. 못 외웠죠. 그럼 어떻게 푼다? 가만히 있어봐. 기반시설 부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 중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부과하지 않겠다? 어떤 것들이다? 아마 공공시설이거나 아니면 이런 세금을 잘 부과하지 않는 시설들은 그런 것들은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감으로 때려잡아서 이걸 푸는 거지. 이 3페이지에 걸쳐 나오는 그 수많은 수십 개의 시설을 어떻게 외우느냐고. 통밥으로 푸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5번 기반시설 부담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없다. 자, 또 개발행위 허가 또 나왔네.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었죠? 5군데.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5번째 내용이죠. 연장할 수 있다 없다? 3, 4, 5번은 연장 사유죠. 3번째, 4번째 도형권. 그중에 5번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도 일단 제한한 거 한 번 더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그건 연장할 수 없다? 아닙니다.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50번으로 넘어가죠. 어디 갔어? 49번 50번. 국토의 개미 용역에 관한 법령상 개발 진행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이건 아주 간단하죠. 개발 진행지구는 몇 가지로 나눠진다? 5가지로. 주산관 복특, 주거개발 진행지구, 산업유통개발 진행지구, 그 다음에 관광휴양 개발 진행지구, 복합개발 진행지구, 특정개발 진행지구. 그래서 중요시설물이라 여기 주산, 산업, 아까 나왔었잖아. 산업유통개발 진행지구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산업유통개발지구가 빠지고 중요시설물 개발 진행지구는 없어요. 중요시설물 보지구는 있어도 개발 진행지구라는 건 없죠. 따라서 이건 아주 간단한 기본 중에서도 기본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런 건 주워 먹으라고 나는 가장 하 수준의 가장 낮은 수준의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전 어렵지 않다. 자, 51번.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올해는 2군데서 다 났어요.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변경고시는 당의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이 한다. 자, 원래 어떤 구역을 지정하면 이건 개발밀도 관련 심고라고 해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고시한다 그랬잖아. 이때 고시는 어디다 고시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항상 지방자치단체는 공부와 인터넷 홈페이지 이런 데 고시하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공부에다 게재하는 방법을 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
두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로 지정될 수 있는 지역에 농림지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안 들어가요. 어디만 지정하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이미 개발된 지역에서만 개발밀도 관리구를 지정할 수 있지 시골 지역에는 지정하지 못한다 했으니까 그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맞는 문장. 세 번째,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圏의 심의 대상이다. 예, 지정 변경은 아까 지방도시圏의 심의를 거치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방도시圏의 심의를 거친다. 맞는 문장. 또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의 지역들은 건폐율 최대한도의 50% 범위 하에서 건폐율을 강화해 주게 한다. 이것도 수십 번 강조한 겁니다. 즉 건폐율을 강화 적용하는 게 아니라 50%란 말이 들어가면 반드시 뭐만 50% 강화한다겠죠? 용적률만. 그냥 개발밀도 관리구에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 적용한다면 맞는 문장이야. 법률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대통령령이 시행령에 들어가 보면 50%란 범위가 들어가면서 강화 적용한다는 건 뭐만 있다? 용적률만. 따라서 해당 용도지역에서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에서 그 용적률을 강화해 적용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마지막,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예, 맞죠? 왜요?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서로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다. 그랬을까? 서로 그 같이 중복돼서 지정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마지막 52번이 국토법 문제죠? 52번. 자,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령상 성장관리계획 구역에서 건폐율을 30%의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는 지역 그랬습니다. 자, 원래 성장관리계획 구역 안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건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이 40%인데 성장관리계획으로 10% 더 올려서 50%까지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죠. 생산관리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농림지역. 요 네 군데는 원래 건폐율이 20% 이하인 지역인데 여기는 20%나 몇 프로까지? 10% 더 올려서 30%까지 완화시킬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30%까지 완화시키는 지역이 아닌 건 30% 완화시키는 거 아닌 건 어디란다? 보전 녹지지역이 되겠습니다. 즉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 녹지지역은 처음부터 해기잔이 엄청나게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기잔이 심하기 때문에 보전 녹지지역은 20% 그대로 가는 거지 10% 올려서 30%까지 완화시켜주는 건 그건 성장관리계획으로 할 수 없는 지역.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고 문제로서도 구성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슨 법? 국토의 개미 유행하는 법률 다 끝났고 이제 무슨 내용 보자? 이제 도시개발법으로 들어갑니다. 자, 도시개발법 아무거나 53번. 자,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수립에 53번인데 또 넘어갔다. 자, 고정시켜 놓고 보세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토지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들 책에다 별도로 써놓지 않았습니다. 그때 동의자 수만 있었죠. 뭐 썼죠? 면3 총 2, 면적 3분의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을 것.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개발계획에 대해서 수립한 거 가지고 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했는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토지 등 소유자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얼마 받았죠?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그때 동의자 수 산정 방법까지는 안 써놨었는데 그거는요, 저 정비법에서도 이 내용이 나오고 저쪽 또 환지 계획에 대해서 나올 때도 그때도 이 동의자 수가 있거든. 그거랑 비슷해요.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써놓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건 간단히 살펴봅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국군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서는 포함이라고 돼 있죠. 국군지를 제외하고 산정하나 국군지 포함해서 하는 건 그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자 수 산정하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하고. 그래서 국군지를 포함해서 산정한다. 두 번째, 한 사람이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했다.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갖고 있다. 그 몇 명으로 보죠? 필지 수에 관계없이 한 명으로 봅니다. 이것도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할 때도 이거 봤었어요.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으로만 본다. 그래서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좋은 거 안 내라 그랬죠. 늙어가지고 혼자 다 들켜주고 있어. 그러지 말고 아들도 주고 딸도 주고 며느리도 주고 저 손자도 주고 나눠 가지면 나중에 전부 다 여러 사람들이 나눠준 것만큼 분양권을 여러 장 받을 수 있는데 혼자 다 들켜주고 있으면 나중에 분양권 한 장밖에 못 받는다 라면서 설명했던 거야. 그때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토지사를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으로 본다. 옳은 거? 이게 정답이에요. 옳은 거 한 명. 또 둘 이상의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인이다. 그때는 공유자를 대표하는 자 한 사람, 공유자, 대표자 한 사람만, 대표하는 자라고 되죠.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 1인으로 본다라고 됐습니다. 네 번째는 한 필지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고 있다라. 한 필지를 누군가 한 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대요. 그때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뭐한다? 각각을 대표 공유자가 아니고 각각을 해당 토지사로 본다. 자, 원래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보는데 뭐가 있을 때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가질 때는 구분 소유자 각각을 1인으로 본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자들은 각각 1인으로 봐요. 대표 공유자 한 명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다. 5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중간에 변경됐을 때는 누구를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야 되죠? 변경된 게나 변경 이전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 거 받는 게 아니라 종전했던 사람들의 그분들의 동의를 받는다. 변경되기 이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연삼총이라는 그 숫자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5번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54번으로 내려가죠. 의차 왜 안 내려가냐? 54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될 수 없는 자.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 시행할 수 없는 사람 한 명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바로 조합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에서 설립한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환지 방식으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조합원들이 모인 게 토지 소유자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조합을 설립해서 자기들 조합원의 땅을 강제로 지들이 수용한다? 자기들이 지들끼리 해서 지들끼리 강제로 사들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조합장 한 명만 남는다 그랬잖아요. 다 강조했던 거야. 따라서 조합은 오직 환지 방식, 지들끼리 같이 개발해서 지들끼리 조합원끼리 나눠 갖는 거지 자기들 땅은 지들이 강제로 수용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하고 오직 환지 방식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 바로 간단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56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환지 방식으로 틀린 거.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때 인가를 신청할 때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계획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야 될까 안 알려야 될까? 자, 인가 받으러 가려면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지금 인가 받으러 갑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인가 받아야 되지. 왜? 이건 무슨 방식이는 환지 방식은 새로 만들어서 새로 만든 걸 종전의 소유자에게 다시 분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연히 환지계에 대해서 그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려줘야 됩니다. 두 번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지 사용권에 해당하는 토지 지분은 뭐 할 수 없다? 분할 환지할 수 없더라. 쉽게 말하면 우리 아파트 있죠. 아파트 토지는 어떻게 돼 있죠? 공유 지분으로 됐습니다. 구분 소유권이 아니야.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 대지 지분 있잖아요. 그 대지 지분 몇 제곱미터 중에 전체 면적이 몇 제곱미터인데 그 중에 내 지분이 몇 제곱미터다 이렇게 나와 있지. 여기가 내 땅이야 라고 땅에 표시가 안 됩니다. 구분 소유를 하지 않아요. 따라서 분할한지 할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왜? 공유 지분으로 가는 거지 그건 분할한지를 할 수가 없다. 예, 이건 맞는 문장이죠. 자, 세 번째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이건 없다. 맞는 문장. 또 4번 도시개발 사업으로 임차권의 목적인 토지의 이용이 방해를 받아서 종전의 임대료가 불합리하다. 그럼 뭐라는 얘기야? 새로 종전했던
땅에서 예정지로 왔더니 장사가 환지를 받아왔더니 종자보다 장사가 잘 안 돼. 뭐 할 수 있죠? 임대로 낮춰주세요. 라고 임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만 청구할 수 있죠? 너무 늦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며칠이었었죠? 60일. 그래서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며칠? 60일이야. 환지 공고된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60일이 지나면 뭐 할 수 없다? 그때는 임대로 증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60일 이내만 임대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6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2달밖에 안 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가가지고 살아보면서 장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2달 만에 판단해가지고 임대로 증감 청구할 수 있다? 웃기는 소리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60일이라는 날짜가 참 웃기는 날짜다 그랬는데 바로 이게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면 임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자, 원래 지역권은요, 종전에 있던 그 토지에 그대로 그 지역권은 살아있는 게 원칙인데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이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그때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 그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그건 민법의 지식과 관련돼가지고 그 그림까지 그리면서 설명한 건데 그건 맞는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만 정답. 다음 57번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자, 조합에 관한 얘기입니다. 옳은 것. 1번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이 필요하죠? 10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아니야. 7명 이상이면 되겠죠. 이거 발기인이라 그래서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따라서 10명이 아니라 7명 이상. 두 번째,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은 사항 중 무엇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 다시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지정권자 때 신고만 하고도 변경할 수 있는 거 두 가지가 있었죠. 청산에 관한 사항은 들어가지 않아. 두 가지죠. 첫째는 조합 설립이 인가 받고선 변경할 때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첫째는 뭐 한다 그랬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것. 그죠? 그래서 청산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뭐 하는 거?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것. 원래는 어디다 공고할 걸? 일간신문에 공고할 걸. 일간신문에 공고 아니라 공부에다 공고한다. 공고 방법을 뭐 하는 거? 변경하는 거와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거. 자, 요거하고 또 하나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냐? 보자. 원래 우리 그것도 강의할 때 우리 책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어요. 딱 두 가지만. 또 하나가 몇 번이죠? 공고 방법을 변경하는 것. 또 하나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시험 문제 몇 번 났었어요? 아마 3번 정도 났을 거야.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뭐한다? 변경하는 거. 자, 원래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여기 A 지역에 있던 거 B 지역으로 옮긴다. 이건 소재지 변경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소재지 변경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변경 신고만으로 써 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 이거는 변경 신고만으로 써 있지. 이건 그 청산에 관한 변경은 들어있잖아. 변경 인가 받아야 됩니다. 이건 청산에 관한 사항은 아예 변경이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변경 신고사항은 딱 두 가지만 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 변경 두 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에 관한 사항 변경 이런 건 아예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번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래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원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다. 이것도 강조했었죠? 내가 조합장 한번 해먹고 싶거나 아니면 입원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조합이 설립된 후에 작은 땅 가진 사람 땅을 다 내가 전부 사들여. 그럼 그 사람들의 의결권을 내가 승계받을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나는 한꺼번에 의결권이 5장, 6장을 행사할 수 있어. 폭탄이죠. 우리 화투 칠 때 폭탄하고 던지듯이. 그러면 의결권을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을 행사한다. 그럼 나는 임원 같은 거 해먹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게 바로 이 조항이라고까지 부연 설명하면서 했던 게 바로 요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옳은 거 정답이죠. 옳은 거 정답. 4번 조합은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둬야 한다? 틀렸죠. 총회관을 대행하여서 대원을 둘 수 있는 거. 조합원의 숫자가 몇 명일 때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숫자가 50인 이상 되면 그때는 총회관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원을 둘 수 있다지 둬야 한다는 건 앞서요. 50인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또 조합의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날부터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원래 임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게 몇 가지 있었죠. 그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함으로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면서도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잘 못 외운다 그랬죠. 금고역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뭐 금고역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그랬죠. 잘 알고 싶으면 뭐라 그랬죠? 깜빡에 들어가 보라 그랬습니다. 깜빡 들어서 1년만 살고 나면 여기 나오는 말들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는다 그랬었어요.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임원의 자격이 상실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확정되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자가 임원이 될 수 없는 거지 뭐 그날부터 바로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해요? 그 다음날. 그래서 그날부터가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한다 이렇게 됐어요. 보시면 그 다음날부터 임원의 자격이 상실한다 했을까?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옳은 건 4번인가요?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이번 시간에 이제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죠.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골라라. 자, 변경할 수 있는 건 어떤 데죠? 단 시행자는 누구란다? 국가랍니다. 공공시행자래. 그래서 외우는 방법이 있었죠. 그게 뭐 공공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거 공수환. 두 번째가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했다. 공혼환. 모든 시행자 조합은 수용 방식을 못하니까 조합을 제한 모든 시행자가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혼용 방식으로 바꿨다. 공수환, 공혼환, 시수혼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 처음에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공공시행자니까 시행자 국가는 공공시행자 맞아요. 국가가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바꿨다. 수환이죠. 두 번째는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전부를 혼용 방식으로 바꿨다.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혼용 방식으로 바꿨다.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전부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바꿨다. 여기 환지 방식으로 하다가 혼용 방식은 없습니다. 4번은. 세 번째는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꾼다. 여기 혼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다 들어가는데 마지막 것만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할 건 없습니다. 왜요? 전부를 환지로 하다가 혼용한다는 건 일부 수용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다가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건 절대 없거든요. 따라서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바꾸는 건 없기 때문에 환지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가는 건 일부 수용해서 환지로 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걸 환지로 바꾸는 건 아니야. 이거 반대야.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은 가능해. 근데 뭐 하는 건 환지로 줄게라고 해놓고 안 돼, 내놔, 수용하는 거 이건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해놓고 중간에 혼용 방식으로 바꿨다는 건 일부 그 속에 수용 방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혼용이 된 거죠. 결국 수용 방식으로 가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랬는데 혼용 방식 속에 수용 방식이 들어가니까 틀려버렸습니다. 리을만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환, 공혼환, 시수환, 시수혼 요거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부가 끝났죠. 다음 전비법부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